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정말 역대급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보기만 하던 채널인데 직접 사연을 제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저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찬밥 신세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언니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딸만 셋인 집이죠. 아유, 아들 낳으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았다니까. 그래도 난 딸부자라서 좋다. 엄마는 흘러가듯이 이런 말을 하셨지만 항상 아쉬움을 많이 내비치셨어요. 아들을 낳고 싶은데 못 낳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엄마는 항상 시댁에 죄 지은 사람처럼 행동을 하셨고, 아빠도 아들을 가지지 못해서 그걸 마음의 짐처럼 생각을 하셨어요. 술 마시면 항상 아빠는 내가 아들이 생기면 목욕탕도 같이 가려고 했고, 탕에 가서 몸도 불리고 서로 등도 밀어주고 그러는 게 내 평생의 로망이었는데 그걸 못 이루었네. 참 그게 마음이 아파. 사위 생기면 사위랑 목욕탕도 가고 그래야지. 저보다 일찍 결혼한 언니들 덕분에 아빠는 사위를 2명이나 봤지만 사위 둘 다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부들은 항상 아빠를 어려워했고 거리감이 있었기 때문에 목욕탕에 함께 간다거나 술을 같이 마신다거나 다른 사위와 장인들이 흔히 하는 그런 활동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집을 가면서부터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게 되었어요. 저도 성격이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을 엄청 좋아해요. 당연히 남편도 외향적이고 엄청 사교적이고 항상 사람들에게 부침성 좋게 다가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성격에서 매력을 느낀 거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남편을 처음 소개했을 때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온 인생을 다 바쳐서 수진이에게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진이가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네만 믿고 내가 우리 수진이 귀한 막내딸 보낸다네. 알겠나? 물론이죠. 제가 수진이뿐만 아니라 장인어른 장모님 등에 업고 전국 팔도 산이랑 산은 다 다닐 수 있도록 체력도 키울 거고 든든한 사위가 될 겁니다. 패기 넘치는 그 사람의 모습에 아빠는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자네 태도가 너무 좋다네. 아주 좋아. 태도가 최고야. 내가 딱 좋아하는 넉살 좋은 사람일세.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저희 집에 들어오면서 아빠와 남편은 아주 친한 절친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나는 우리 막내 사위가 제일 좋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격이 우리 막내 사위 같은 성격이야. 내가 아주 막내 사위 볼 때마다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고맙다니까. 항상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었는데 첫째 사위랑 둘째 사위는 성격이 사근사근한 성격이 아니고 냉철하고 딱딱해서 다가가기 어려웠는데 우리 막내 사위는 아주 너무너무 좋아. 아빠는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저희 남편을 좋아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주말에 항상 자기야, 우리 금요일 저녁이나 혹은 토요일 점심에는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함께 시간 보내자. 그래? 그런데 당신 안 불편하겠어? 우리 엄마랑 아빠랑 같이 시간 보내면 당신이 불편할 것 같은데? 나야 좋지만. 아니야. 나는 장인어른이랑 시간 함께 보내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 자체가 힐링이야. 남편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토요일 오전에는 항상 우리 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죠. 취미로 요리를 하는 남편은 주말마다 대게에 킹크랩에 횟감에 아주 고급 식재료를 가지고
정말로 역대급 진수성찬을 차려주면서 우리 엄마와 아빠에게 대접을 해주었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무척이나 고마웠지요. 우리 아들 같은 사위 덕분에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주변의 친구들이 나 부럽다고 난리라니까. 요즘에 이런 애들 없다고.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사위를 탁 물어왔냐고. 우리 막내 사위 때문에 내가 요즘 너무 신이 나. 아이고, 아버님, 아닙니다. 솔직히 요즘에는 아빠보다 장인어른이 더 편하고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네요. 아이 참, 사돈이 들으면 섭섭해 하실라. 말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말게나. 듣는 나야 기분은 좋지만. 결혼 초 남편은 정말로 우리 아빠랑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챙겼어요. 오죽하면 제가 여보, 이제 주말은 우리끼리 보내면 안 돼? 나는 당신이랑 쉬는 날에 데이트도 하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런데 항상 엄마랑 아빠랑 약속이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못 먹고 그러는 게 싫어. 에이, 그래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남편의 말은 틀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야, 네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너 그러지 마, 수진아.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하는지 아냐? 우리 아빠 생일에 전화도 안 하는 남자야. 에휴, 연애할 때는 하늘에 별이고 달이고 다 따다 줄 것처럼 행동하더니 지금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 맨날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데 아주 미련 곰탱이 같아. 나만 시댁에 전화하고 안부 묻고 이러려고 결혼했나, 대리효도하려고 결혼했나 싶은데 넌 진짜로 복 받은 거다. 무슨 복이냐 진짜로. 그러게. 야, 너 이제 그만 말해라. 질투난다 질투나. 남편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주말마다 챙기는 집이 어딨냐? 네 남편이 진짜 잘하는 거야. 네가 주변을 둘러봐. 그런 남자 없다. 정말이야. 네 남편 같은 남자 없어. 친구들의 말을 듣고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다른 집 남편보다 제 남편이 우리 부모님에게 무척이나 잘한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도 남편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들도 이야, 아주 사위 한 명 들어왔더니 집안 분위기가 다르다 달라. 신기하네. 진짜로 제부 때문에 아빠 얼굴 안색도 좋아지고 우리 집 자체가 활기차졌다니까. 우리 집안은 원래 기념일 챙기거나 그런 집안이 아니야. 그런데 제부 때문에 이렇게 생일에 모여서 초도 불고 좋네 진짜로. 아이고, 그리 말씀해 주시니 몸둘 바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인기 짱이었어요. 항상 직원들이 입을 모아서 칭찬하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었고, 제 지인들 사이에서 제 남편은 성격 좋기로 유명했지요. 저는 속으로 혼자 내가 진짜 결혼을 잘하기는 했나봐. 신기해. 어쩌다가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한 거야? 나 진짜 운도 좋지. 복 중에 최고 복은 배우자 복이라고 하더니 진짜로 사람 잘 만났다니까. 너무 좋아. 그렇게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아빠가 저랑 남편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남서방이 나한테 보여준 신뢰도 있고 내가 죽으면 우리 딸들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도 없고 사위들이 해야 하는데 내가 가장 믿는 사위가 누구겠어. 우리 막내 사위 남서방 아니겠느냐. 그래서 남서방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일 배우는 거 어떤가 싶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우리 아빠가 고생고생해서 회사 창업하시고 매출도 거의 100억 넘게 올리는 중소기업 사장님이었거든요.
예전에 표창장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그 분야에서 혁신 사업으로 유명했어요. 정말로 회사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아빠가 저의 남편에게 그런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빠, 진심이야? 수진아, 아빠가 입에 발린 소리 하는 거 봤니? 당연히 진심이지. 오랜 시간 고민한 거야. 회사 지분도 주고 일도 알려준다고 하니 남편은 눈이 동그래졌지요. 아버님, 너무 감사하지요. 당연하지요.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제가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저에게는 정말 영광이지요. 저희 남편은 중소기업, 정말로 중소기업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직원이 5명밖에 없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원만 100명이 넘는 우리 아빠 회사에 들어와서 회사 일 배우고 나중에 물려주겠다고 하니까 남편은 엄청 깜짝 놀란 거였습니다. 쉽게 비유해서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구멍가게에서 일하다가 서울 한복판 강남에 있는 회사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남편은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겨우 벌다가 아빠 회사에 들어가면서 수습 직원 월급이긴 했지만 한 달에 세후 받는 돈이 거의 400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남편은 복권 긁은 인생이 되어버린 거였죠. 그날 회사 이직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집에 온 남편은 당신은 알고 있었어? 장인어른이 나한테 회사 일 알려주고 중요한 업무 같은 거 처리하게 하려고 하신 거. 나 진짜 몰랐어. 아빠가 회사 엄청 아끼고 그래서 당연히 나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려고 하는 줄 알았지. 그런데 우리 아빠가 당신 꽤나 마음에 들어 했나 봐. 당신한테 일 알려주고 때가 되면 회사도 물려준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 보니까. 하긴 우리 아빠 평생 소원이 아들이랑 목욕탕 가서 때 밀어주고 운동 같이 가고 수영장도 가고 그런 게 소원이었거든. 그래서 아들 낳으려고 하다가 딸만 3명 낳게 된 거고. 사실 형부들이 사근사근한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좀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이라서 아빠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아서 아빠가 섭섭해했거든. 사위를 아들처럼 대하고 목욕탕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본인 평생 꿈이 무너지게 된 것 같아서. 그런데 당신이 들어오고 나서 아빠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다 했잖아. 대중목욕탕도 가고 골프도 같이 치고 당신이 아빠 때도 밀어주고 주말마다 음식도 차려주고 아빠도 거기서 이제 감동받은 것 같아. 당신을 사위가 아니라 진짜로 친아들 취급하게 된 것 같아. 세상에, 나는 그냥 사람을 워낙에 좋아하니까 그래서 내 성격대로 행동한 것일 뿐인데 이런 결과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네. 헐. 저보다 더 놀란 남편이었습니다. 저도 아빠가 그런 결정을 할 줄은 몰랐기에 무척이나 놀랐네요. 놀란 토끼 눈을 뜨면서 남편과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 더 노력해서 열심히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날 남편은 회사에 가서 사표 의사를 밝히고 바로 우리 아빠 회사에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회사 내부에서도 대표 사장 사위가 회사에 들어온다고 소문이 다 나서 다들 잔뜩 긴장했죠. 그렇게 남편은 아빠의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평사원이고 처음 일 시작하는 말단 직원이지만 사실상 회장의 사위였으니 직원들이 남편에게 대우해주는 것도 다르고 과장이나 팀장이라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니까 남편도 어색하고 신기했나 봐요. 그날 저한테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빠 뻘 되는 사람들이 나한테 고개 숙여서 인사하고 이게 권력이라는 건가?" 에휴, 당신 오바하지 마. 그냥 당신이
우리 아빠 사위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지. 아, 알아, 나도. 그냥 농담한 거야. 우리 아빠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 남편은 자신감도 넘쳐 보이고 엄청 당당해 보였어요. 전보다 더 밝아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저도 신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거의 5년 차가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 집안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한 정말로 거의 큰일이 생긴 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아찔하고 그날 기억을 생각하면 무서워요. 제 핸드폰에 그날따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아니, 나는 모르는 번호 받지도 않는데 누가 이렇게 전화질하는 거야? 짜증나게. 전화기를 확 끄려고 하는 순간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왜? 무슨 일인데? 아니, 오늘따라 스팸 같은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핸드폰 꺼두려고 했지. 아, 진짜. 그거 내가 황 팀장이랑 김 과장님 핸드폰으로 당신한테 전화한 거야. 내 핸드폰이 안 보여서. 아, 그런 거였어? 난 또 무슨 일 생긴 줄 알았네. 지금 무슨 일 생겼어. 당장 지금 영신병원으로 와. 아니, 영신병원은 왜? 아버님이 쓰러졌다고. 지금 진짜로 큰일 났어. 아버님 쓰러져서 난리도 아니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걸 진짜?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철옹성 같은 아빠가 쓰러졌다니.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기 넘어서 들리는 병원 소리에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죠. 진짜로 아빠가 쓰러졌구나. 저는 미친 듯이 집을 나와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영신병원 중환자실로 빨리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병원에 가는 길에 두려웠던 제가 하염없이 우니까, 아니, 아가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좀 진정해요. 저는 택시에 있는 안에서 불길한 직감을 저도 모르게 느낀 거였어요. 뭔가 아빠한테 큰일이 생겼구나 라고요. 중환자실에 뛰어간 저를 뒤에서 누가 탁 붙잡더라고요. 누구야? 여보, 나야. 당신 남편. 여보, 아빠는 어딨어? 어떻게 된 건데? 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 점심시간에 사장실에서 쓰러진 거고 직원이 한 명도 없어서 나중에 발견되신 거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발견되어서 지금 수술 급하게 들어갔어. 의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빠는 전두엽 쪽에 있는 뇌신경에서 피가 터져서 쓰러진 거였어요. 수술을 마친 아빠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의사소통이나 전두엽 관련된 부위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수술은 잘 되었고 재활에 따라서 나중에 아버지께서 다시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심장이 쿵 했어요. 당장 걱정되는 것은 아빠의 회사였어요. 아빠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텐데 나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아빠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진짜 큰일 났네?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때 믿을 구석이 하나 생각났어요. 바로 제 남편이었죠. 여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나 5년 동안 아버님 곁에서 많이 배웠어. 결제 서류 처리하는 거나 다른 거래처랑 일 처리하는 것도 종종 나 혼자 해봤기 때문에 아버님 치료 다 하실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회사 굴릴 수 있을 것 같아. 여보, 이래서 아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길까봐 당신한테 이 일을 알려준 거구나. 나 진짜 너무너무 안심된다.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너무 고마워서. 저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원래 진짜 우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근심 걱정이 한 번에 확 다가오고 안 좋은 일까지 터져버리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제 곁에서 저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확 안심이 되면서 몸에 긴장이 풀리고 눈물이 주르르륵 나온 거였지요. 저는 아빠의 병실을 지키면서 아빠 언어치료 받는 것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너무 바빴고요. 갑자기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니 바쁠만 했지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는 만큼 저도 하루빨리 아빠가 정상적인 회사 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차도는 나아지지 않았지요. 전두엽이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언어 쪽입니다. 인지능력 쪽이랑요. 그래서 지금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언어를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고 아직은 회복 단계라서 어디까지 회복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2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회사에 복직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언어치료사분들을 다 찾아가서 치료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진 빠질 정도로 엄청 열심히 아빠를 돌봤습니다. 남편이랑 저랑은 서로 바쁘니까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자주 만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렇게 아빠가 쓰러진 지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아빠 상태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언어치료사분도 따님이 엄청 노력한 덕에 아버님이 엄청 좋아지셨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의사소통되는 것도 거의 기적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전두엽 손상 범위가 넓어서 저도 사실 치료 효과를 장담하지 못했는데 너무 좋아지셨어요. 비록 발음이나 글씨 쓰는 것은 아직 힘들긴 해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요. 결국 아빠는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회사를 제 남편에게 맡기고 집에서 휴식에 전념을 했어요. 아빠가 쓰러진 것도 젊은 날에 너무 열심히 일해서 쉼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쓰러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빠, 이제 믿음직한 사위한테 회사 맡겼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만 생각해요. 아무리 돈 많이 벌면 뭐해요. 건강하지 않으면 즐길 수도 없는데. 그래. 우리 딸내미 말이 맞다. 그런데 아빠가 퇴원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 갑자기 우리 아빠 집 앞에 아빠 회사 격리가 찾아온 거였습니다. 여자였어요. 여자 격리였고 회계부서 팀에 있는 여자라서 저도 알았거든요. 그날 저도 아빠 집에서 언어치료 숙제하고 있어가지고 그 여자가 찾아온 것을 인터폰으로 함께 봤지요. 회장님 댁 맞으시죠? 저 그린월의 회사 격리인데요.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격리가 아빠 집을 어떻게 한 것인지 겁도 없이 찾아온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아픈 아빠인데 무슨 급한 볼일이 있어서 회장 집까지 직접 찾아온 건지 저는 괜히 신경질이 났습니다. 아빠 아파서 회사 일 관련해서는 지금 업무 못 봐요. 알지 않아요? 아빠 쓰러진 거. 근데 왜 집까지 찾아온 거죠? 저도 알고 있지만 이거는 꼭 회장님께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기다리다가 회장님 퇴원했다는 소식 듣고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간절해 보이는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쎄함을 느꼈고 저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며 대문을 열어줬어요. 가녀린 팔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빠와 저에게 서류 뭉탱이와 녹음본을 들려주더라고요. 이거 지난 6년 반 남이사님이, 그러니까 회장님 사위분께서 회장님과 함께 회사에서 5년 동안 일하고 회장님이 쓰러지시고 1년 반 동안 회사에서 혼자 회장의 위치에 올라서 일할 때 횡령한 금액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이 녹취록은 남이사님께서 저에게 성적으로 불쾌한 농담을 하고 희롱하고 추행한 정황 증거들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을 것 같아서 언젠간 회사 내부에 폭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남이사님이라서 회장님 사위분이라서 제가 지금까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참다가 회장님 퇴원했다는 소식 듣고 인사팀 장부 뒤져서 주소 알아내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저는 그 격리 이야기를 듣고 심장이 쿵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빠의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 권력과 돈의 맛을 본 거였죠. 모두들 자기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점점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악마의 유혹에 흔들린 거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장부랑 회계거래 내역, 그런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보니까 거래처에 물건을 안 받았는데 받은 척 장부를 꾸려서 돈을 빼돌린 거였습니다. 그 경리는 우리 아빠 회사에서 1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장부의 구멍들을 다 눈치챈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회장의 사위니까 쉬쉬하면서 눈을 감고 있었던 거고요. 경리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사위분이시니까 나중에 회사 물려받으실 거니까 이 정도 횡령은 넘기려고 했어요. 고졸인 저를 받아준 유일한 회사였으니까 충성심이 있었고 저도 이 회사에서 뼈를 묻고 싶었고요. 그런데 남이사님이 저를 추행하고 희롱한 이후부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제 마음에 피어났습니다. 불덩이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았어요. 이런 사람이랑 더 이상 회사 생활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도 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회장님 호전되고 퇴원했다는 소식 듣고 자료 모은 거 싹 다 정리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아빠는 극심하게 분노를 했고, 저도 그렇게 성격 좋고 완벽하게 우리 엄마 아빠 편인 줄 알았던 남편의 망측한 행동을 알게 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경리한테는 이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절대로 이거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회사 나오지 말고 있어요. 정리되면 내가 다시 부를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용기 내준 거에 대한 보상은 톡톡히 할게요. 당신이 우리 가족 회사 살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듣던 엄마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남편을 저희 집에 불렀습니다. 남편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기자보다 더 뻔뻔하게 연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 방금도 회사에서 일하다가 왔습니다. 퇴원 너무 축하드려요. 아버님 대신해서 회사 일하느라 힘들었지만 성장도 많이 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이제 저랑 다시 회사 출근하셔야지요.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엄마가 남편 뺨을 때렸어요. 아니, 장모님, 지금 뭐... 저도 남편 말을 끊고 남편의 왼쪽 뺨을 날렸습니다. 아니, 당신까지 지금 장난하는 거야? 몰래카메라에 뭐야?
왜 그래, 나한테? 아니, 진짜, 처거댁 분위기 갑자기 왜 이러는 건데? 몰라서 물어? 나랑 우리 가족이 왜 이러는지는 당신이 가장 잘 알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모른 척 발뺌을 해? 너무 지겹고 역겹다. 당신이 횡령하고 격리추행하고 회사 분위기 개판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무리 우리 가족이 아빠 회사 일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해도 이거는 아니지. 남편은 무슨 소리야? 대체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난리야? 그때 아빠는 남편의 멱을 잡은 뒤 뒤로 팍 밀치고 남편 뺨을 때렸습니다. 끝까지 발뺌할 텐가? 사실 나도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네. 내가 아플 때 장의사가 병원에 와서 자네가 회사 사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귀뜸해줬어. 아빠는 경리한테 받은 횡령 관련 서류 자료들을 남편의 얼굴에 팍 던지고 내가 뇌출혈로 언어장애가 왔지만 지금은 아니라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는지는 판별할 수 있다네. 그러니 나가. 당장 내 회사, 우리 집, 내 딸 인생에서 나가! 한 마리의 호랑이처럼 극도로 화를 내는 우리 아빠 앞에서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깨갱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아빠는 지인 변호사에게 제 남편을 횡령으로 고소를 했고 그 격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추행과 희롱으로 남편을 고소했어요. 물론 저도 이혼 소장을 냈고요. 이딴 남편이랑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만 받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것을요. 우리 아빠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편은 그냥 대한민국 소기업에서 월급쟁이로 소소하게 살고 명품이나 고가의 음식 같은 맛은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빠 회사에 들어가고 큰 돈을 만지고 거래처들을 만나면서 비싼 명품들을 선물 받고 고급 음식을 먹다 보니까 돈과 명예, 권력이 주는 그 자극적임을 알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점점 욕심을 부린 것이었고 야금야금 회사 뒷돈을 빼돌리다가 아빠가 쓰러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회사 꼭대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파렴치하고 더러운 짓거리들을 한 거였습니다. 와, 정말로 소름 끼치고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엄마가 옛말에 검은 머리 짐승 절대로 거두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사위를 아들처럼 생각한 대가가 이렇게나 쓰다. 옛 선조들의 말씀 중에서 틀린 거 하나 없어. 엄마 말이 맞았습니다. 횡령한 남편과 저는 이혼을 했고 남편은 횡령죄와 추행 등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어요. 결국 실형을 살게 되었고 오리로 태어나서 백조로 살아보겠다고 지 분수에 안 맞는 과한 짓거리들을 하다가 결국 전과범이 된 것이었죠.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착하거나 선하고 칭찬만 듣던 좋은 사람들도 정치나 돈맛을 보면 금방 악하게 변하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TV나 인터넷에서만 보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인 그것도 제 남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네요. 그것에 대한 충격도 컸고 주말마다 우리 아빠와 엄마를 챙겨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뒤에서는 아빠 돈을 훔치고 회사를 개판내고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격리한테 꼬리를 치고 대시하면서 더러운 짓거리들을 시도하려고 한 게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이 터지네요. 에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았지만 남편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니까 충격이 좀 컸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결국은 남이고 진짜 내 편,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내 자신이라는 것을요. 내가 직접 아빠의 회사 일을 배우고 어느 정도 회사 돌아가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여러모로 많이 후회되고 찝찝했던 지난날이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아빠 상태가 좋아져서 다시 회사에 복귀했어요. 지금은 전처럼 회사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 경영인들을 모셔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지금도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하다가 지금은 좀 나아져서 다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이혼 소식을 말하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상처가 아문 것인지 친구들에게 용기를 내서 이혼 소식을 전하고 그랬네요. 다들 놀랐어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그런 짓거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요. 에휴, 참 망신스러웠지만 그래도 이혼을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음 가볍게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도 결국에는 남인가 봐요. 자식 같은 며느리, 자식 같은 사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절절하게 깨달았네요. 그리고 돈 앞에서는 참 사람이 비굴해지고 또 악마처럼 변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네요. 비싼 인생 수업료를 내고 배웠다고 생각해야지요.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저한테 좋으니까요. 오늘도 저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